쥐날드 박세영 코치입니다. 삼성전자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계열사들, 삼성전기나 다른 계열사도 있을 건데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의 채용 관련된 내용 중 몇 가지 항목을 먼저 짚어보고 삼성전자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전자자소 작성이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업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 항목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목을 먼저 볼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쵸? 예전과 바뀌지 않았어요. 일단 1번에서 한 3번 항목까지가 기본적으로 공통 항목인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고, 특이하게 2번은 어떤 계열사가 아니라 직무별로 4번 항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무별로 다 따로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공통 항목을 작성한 다음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좀 자신의 전공이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취미특기 40자. 자, 여기 많이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취미는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즐기는 것.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좀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 또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가장 즐기는 것 그걸 써주시고, 특기는 뭐냐, 특기는 여러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의 개발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설계를 잘한다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분석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특기지, 취미가 운동, 특기가 달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부분들 아니니까 취미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돌파하고, 특기는 기술적 요인들, 기술적 특별한 기술 있니 특기입니다. 두 가지를 기술에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인물이 10자네요. 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존경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피할 게 뭐냐면 친구, 가족, 부모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존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도 되지만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 빼고 동생 빼고 가족 빼고 젊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 제외한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저분은 존경심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서 써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존경하는 이유를 40자 쓰라고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유에 관련된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그분이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본받고 싶은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런 세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이 그가 살았던 길을 간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게 아주 쉬운 항목이지만 자소서 항목에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그냥 대략 대충 쓰지 마시고 항목마다의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항목입니다. 자, 에세이 1.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700자. 딱 막힙니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1번 항목에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 두 번째 입사 포부를 묻고 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 돼요. 일단 프레임을 짤게요. 지원 동기가 중요하냐, 입사 포부가 중요하냐, 이 중요도에 따라서 글자 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대5 정도로 지원 동기 350자, 입사 포부 350자 정도로 이제 프레임을 짰고 글자 수에 대한 단락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예요. 물론 삼성전자하고 많이 경쟁사로 불리는 LG전자는 엄격히 말하면 분야가 다릅니다. 사업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게 있죠. 가전 쪽은 이제 중복이 되지만 실제로 약간 다르다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많은 기업 중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삼성전자의 장점을 다 찾아보세요. 총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장점들이 나열이 되겠죠. 그런 장점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 분야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보고 싶은 이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계기,
항상 제가 지원 동기의 계기를 써주면 좋다 그랬죠. 대학 시절에 어떤 전공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푸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희망하는 전공,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공부했던 학습에 관련 내용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원 동기에 쓰는 첫 번째 방법. 또 연결해서 비슷하게 쓰는 방법이 회사 선택의 기준이 전공 분야의 활용성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CIM, DS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전공별로 제가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CIM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DS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로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회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은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왜 지원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1등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열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찾는 건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개발비, 투자 비율, 이런 비율을 찾는 거죠. 실제로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찾은 기사 검색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2019년 연구 개발 총 지출액이 20조 1929억에 달한다. 이거는 전년 대비보다 얼마입니까? 8.3% 정도 늘어난 수준이래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의 투자 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자, 연구 개발을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불경기 속에서도 지원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거의 연구 개발비가 세계 1, 2등이에요. 뭐 1, 2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기업 같아요. 그러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유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연구개발비 투자비가 이렇게 큰 기업이다.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이 분야는 연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라면 나는 원 없이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사업의 기회를, 일할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 기업이고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언제 그런 얘기 했었냐면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기업 1위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팩트죠. 팩트. 근데 그 방향성에 여러분이 전공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고, 뭐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만 만약 연구개발 빼고 만약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부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더라도 직무 중심으로 전공과 직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는 이런 기업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CIM 개발부터 마케팅도 있고요, 구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파트별로 이런 식의 로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2018년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걸 보니까 3년간 180조를 투자한다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5G, 그다음에 바이오, 전장, 부품 4가지 사업에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앞으로 한다고 이제 밝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여러분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0년도에 삼성전자 원래 2020년까지 23조 3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는 태양광 사업, LED, 뭐 그다음에 전장 관련된 바이오, 그다음에 뭡니까? 뭐죠?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3조를 투자한다고 했다가 2018년도에 이 5대 신수종 사업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4대 사업으로 개편합니다. 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지원 동기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겠고, 입사 포부는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지원하는 분들 기본적으로 전자공시를 활용해보면 주요 부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 4가지로 나와 있죠. CE 부분, IM 부분, 그 다음에 DS 부분의 반도체와 DP 사업, 그 다음에 하만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인수한 기업이 있죠.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가 CIM이다. 어디냐? DS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될 거니까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 가지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 부분별에 여러분이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의 공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실제로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69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는 길어요. CJ라는 기업 1930년도에 제일제당 쪽이죠. 거기서 만들어졌고 1938년도에 삼성 상해라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삼성전자로 와서 69년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출범이 아니라 69년도에 전자가 설립된 거로 나오는데 2019년 분기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60개 정도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상장사가 16개, 비상장사가 40개, 60개. 작년까지 61개, 62개 정도의 계열사를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삼성전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각 사업별로 시사업에 대한 특징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입사 포부를 씀에 있어서 시 분야를 쓴다 그러면 시 부품의 실제 2019년도의 TV 부분입니다. 점유율을 보게 되면 30.9%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30.9%의 비율의 이 점유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2018년도엔 29%, 2017년도엔 26.5%였어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부분별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공략하는 시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남아를 가고 있으니까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 또 추진하는 기술력을 어떤 기술력이 있는데 여기에 나도 접목해서 이 분야에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포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삼성전자의 내용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자, 실제로 한 86% 정도, 80% 이상을 삼성전자는 해외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의 매출은 사실 별로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글로벌화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분별을 보게 되면 실제로 2014년, 15년 정도의 어떤 부분별 C사업부의 직원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원이 정리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사실 주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TV 냉장고를 만드는 기본적인 C사업부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교체 주기까지가. 예전에 이제 대우라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탱크주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제품을 만들었었죠. 안 고장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사업부의 주요 제품들은 굉장히 점유율은 높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익성이 반도체 쪽보다는 좀 낮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외로 많은 시장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6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을 토대로 해서 많은 시장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지금 현재 5G 시대가 왔잖아요. 실제로 5G 통신 장비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C 쪽의 비중은 약간 낮아진 반면에 IM의 비중들은 직원 수의 비중도 지금 CE보다 한 2배 정도가 높고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일제로 하웨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보다 지금 처음에는 점유율이 낮았지만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빨리, 아마 이 추세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5G 시대가 오면서 더 빨리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입사 포부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제 어떻게 늘릴 것이냐. 기본적으로 세계 2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 세계 1등이 중국 14억 몇천, 그 다음에 세계 2위가 인도 13억 몇천 정도인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미국이 3억 3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4배가 아닌가? 5배 정도 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죠. 동남아로. 이런 시장들의 고객들에게 고가폰도 있을 것이고 그 시장에 맞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니까 그 시장에 맞는 기술력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서 실제로 입사 포부에 작성을 해주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들 입사 포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지원 동기 포부를 쓰면서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별로 약간 산업조사, 그 다음에 삼성이 가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들 이런 부분을 쓰면 될 거고, 직무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커다란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3번의 공통 항목인 사회 이슈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접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분야별로 또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의 1번 항목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워낙 이제 항목별로 쓸 내용이 많아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2주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갖고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미리미리 차근차근 그 다음에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너무 서류에 올인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최소한 1번 항목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 기업조사, 분석,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성,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각 부분별 매출에 대한 비중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구조화된 그런 서류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이 된 만큼 부지런히 쓰시고요. 1번 항목 마무리되면 곧바로 2번 항목으로 넘어가셔서 빨리빨리 써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사투도 있겠지만 일단 서류 부분에서 여러분들 말끔하게 서류를 끝내놓고 지사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